사삼을 기억한다. 사삼을 기억하는 일은 그 시절에 대한 진혼이다. 그래서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 아픈 기억을 마주한다. 마음으로, 몸으로 기억하는가 하면 글로, 노래로, 영상으로 기억하기도 한다. 사삼을 그리는 행위도 바로 그 역사를 기억하는 일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4월이 찾아왔다. 이들은 예외 없이 전시 준비로 4월을 맞이한다. 4.3 미술제가 바로 내일로 다가온 것이다. 지독한 몸살 끝에 작품을 완성하고 전시장에 내거는 일. 지난 10년 이상 이들의 4월은 이렇게 시작됐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동행. 모두 20넉 점의 작품이 동행이라는 주제 아래 선을 보이게 된다. 돌아가신 분들과 또 지금도 4.3으로 인해서 그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후유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회원들과 저는 물론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아픔을 공유하고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제12회 4.3 미술제는 동행이라는 의미를 좀 갖고 출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4.3 미술제를 치러온 이들은 탐나 미술인협회 회원들이다. 탐나 미술인협회는 1994년 강요배, 박경훈, 고길천, 오석훈 등을 주축으로 출범해 2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을 시작했다. 지역에서 예술 행위를 하는 사람들로서 그 역사를 방관할 수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좀 더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으로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첫 해 전시에서는 모든 여건들이 열악했었기 때문에 그게 재정이라든가 아니면 작가 자신들의 어떤 4.3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음 공부하는 과정이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서툰 점들이 있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가장 진지하게 4.3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범 첫 해인 1994년 탐미협은 첫 번째 4.3 미술제를 마련했다. 다친 가슴을 열멸하는 주제 아래 창작된 작품들이다. 화가마다 제각각의 제작 방식과 작업 스타일에 따르면서도 4.3이라는 대명제에 충실하고 있다. 탐미협이 활동을 시작한 1994년은 4.3이 이제 막 역사의 수면 위로 떠오르던 시기였다. 동시에 예술로 4.3을 알리고 드러내는 형상화 작업이 다양하게 나타났던 시기다. 이들은 첫 번째 전시회를 통해
이 같은 시대적인 요구에 가장 적극적으로 응답한 화가들이 됐다. 그 4.3이라는 어떤 비극적 역사성에 대해서 지역의 어떤 예술인들이 이것을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어떤 역사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점. 그래서 역사와 미술의 어떤 행복한 만남을 이루어냈다는 것. 이것은 어떤 지역 미술, 나아가 민족 미술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가능성과 활로를 보여준 아주 쾌거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탄미협의 4.3 미술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4.3 주간의 중요한 정기적인 행사가 됐다. 하지만 4.3을 형상화한다는 것은 이미 탄미협 이전부터 몇몇 화가들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과제였다. 연결시켜서 본다 하더라도 그렇고 이거 자체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어떤 진실규명. 박경훈도 그 화가들 가운데 한 명이다. 그런 그 진행과는 별개로 예술가가 그거를 끌어내고. 제주대 미대에 재학 중이던 박경훈은 군대에서 판화를 손에 익혔다. 제대 이후부터 그는 목판화에 주력하게 된다. 주로 제주 땅과 제주 사람들의 끈질김을 표현한 작품들이다. 그의 판화 활동의 중심에는 그림패 보름코지가 있었다. 그 보름코지가 현실에 쓸모있는 미술을 하자라는 어떤 모토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민중미술은 용어가 정립되기 전이죠. 그래서 이제 각 지역별로도 그런 소그룹들이 생겨났는데 제주 지역에서 저희들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됐고, 그 보름코지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4.3 부분에 대한 그런 작업과 함께 당시의 지역의 그 민중생존권 투쟁의 현장에 같이 하자라는 취지의 활동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순회 전시를 뭐 시위가 일어나는 곳이나 문제가 있는 곳에 같이 가서 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학생운동 결합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보름코지가 이제 활동을 했었습니다. 1988년 활동을 시작한 그림패 보름코지는 이듬해 4.3을 주제로 4월 미술제를 주도하기에 이른다. 더 나아가 서울 문화의 거리 한복판에서 4.3 작품전을 열었다. 그림패 보름코지는 맨 앞줄에 서서 4.3을 알린 것이다. 그게 4.3 41주기 기념으로 인사동 그림마당에서 4월 미술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그 전시를 했었습니다. 4월 넉살림전이죠. 그 전시를 통해서 이제 우리 미술에서는 볼 수 없었던 4.3의 이미지들이 처음 등장을 했고, 그게 그 당시에 그 인사동의 관람객들한테 많은 충격과 관심을 끌어냈던 경우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4.3 미술이 있다는 것을 밖으로 알리게 된 그러한 최초의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경훈이 그림패 보름코지 활동을 통해 4.3 목판화에 주력하는 동안 서울에서 활동 중이던 강유배도 4.3에 몰두하고 있었다. 1989년부터 4.3 그림 연작을 구상하기 시작한 것이다. 3년간에 걸친 구상과 제작 끝에 마침내 강유배는 1992년 4.3 역사화라는 이름으로 동백꽃 지다를 선보인다. 4.3의 웅혼한 서사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강요배의 작품은 4.3을 총체적, 전면적으로 형상화한 최초의 작품이다. 강요배는 동백꽃 지다를 완성한 직후 제주에 정착해 탄미협에 출범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동백꽃지다는 우리 역사 미술의 어떤 새로운 어떤 이정표를 열어준 그런 점에서 커다란 어떤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근대 미술사에서도 뭐 역사 미술로 불릴 만한 몇몇 그런 작업들이 있었는데요. 동백꽃지다와 같이 어떤 일관된 어떤 주제의식과 그런 어떤 미적 그 상상력을
역사와 결합시킨 저는 이것을 리얼리즘 미술의 어떤 승리라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커다란 어떤 성과라고 보고 앞으로도 이 역사 미술이 걸어가야 될 하나의 어떤 지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미협은 지난 10여 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4.3 미술제를 마련해왔다. 4.3을 작품으로 기억하는 작업을 이어온 것이다. 특히 연례적인 행사인데도 매해 다른 주제로 작업을 해왔다. (1999년에) 4.3과 미국, 2002년에 테러라는 주제 등은 여러모로 눈길을 끌었다. 저희 탄미협은 그 4.3 미술제 기획은 매해마다 그 기획을 달리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획의 주제나 방향들은 회원 간의 내부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로 그 중요시 되는 점들은 어떤 거냐면 4.3의 문제가 단순히 4.3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우리가 결부시켜서 연결시켜서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그런 고민들을 많이 담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4.3과 미국과의 관계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표현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열렸던 4.3과 미국이라든가 9.11 테러 이후에 그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됐던 그 테러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던 테러와 관련된 그런 전시들도 기획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기획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더 4.3의 의미를 더 확장시켜서 좀 인간 보편의 문제에 좀 더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정해진 주제를 고민하며 작업한 작품들이다. 화가들은 자신만의 스타일과 매체를 통해 4.3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탄미협의 4.3 미술제만이 갖는 특징이다. 평면 작품들도 단순히 유화, 수채화에만 머무르지 않고 있다. 실크 스크린은 물론 가로세 그림을 오려붙인 콜라주가 등장하는가 하면 사진 콜라주나 만화까지 전시된다. 초기에 목판화를 통해서 4.3을 형상화했던 박경호는 좀 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 그는 컴퓨터 작업을 통해 실사와 이미지를 합성하고 분해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디지털 프린트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2002년) 4.3과 미국이라는 주제로 제작된 작품 기념사진도 역시 디지털 프린트 작품이다. 작품은 미국 대통령 부시와 그가 비난하는 대상의 사진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누가 진정한 비난 대상인가를 묻고 있다. 부시는 부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부시로 표상되는 이제 아메리카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저희 그 현실주의 미술에 대한 첫 출발점이 그 현경 선생의 순위삼촌을 읽으면서 현실에 대한 개안하게 됐고 역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던 게 계기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4.3이라는 걸 만났고 그 4.3이 사실은 미군 정식이 일어났던 반인간적인 사태였는데 그러한 그 4.3 항쟁으로부터 비롯됐던 문제들, 당시 미군 정치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이 여전히 세계에서 곳곳에 자행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여전히 미국을 얘기해야 된다고 보고요. 정용성은 일관되게 인물화에 전념하고 있다. 수묵과 목탄이라는 전통적인 재료로 담담하게 그려진 인물들. 하지만 의외로 4.3 당시의 사람들의 내면이 고스란히 표현되고 있다. 그의 4.3 인물사 연작에는 무명시들과 나란히 김달삼, 이덕구 등 4.3의 주요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어 4.3에 대한 화가의 생각을 엿보게 해준다. 예, 제가 그 4.3 인물에 접근하는 방식은 일단 1차적인 자료는 주로 사진 자료에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이덕구 그림 같은 경우는 그 남아있는 자료가 중학교 때 찍었던 사진, 그 자료가 있는데 그 사진을 토대로 해서 나이가 20대가 넘어갈 때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저 나름대로 상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전해지는 그 말이나 글들을 통해서 이덕구의 얼굴이 어땠더라, 뭐 코에 그 곰보 자국이 많더라, 이런 것들을 연관해서 모습을 담아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실험하고 있는 고길천의 작품들이다. 그는 주제에 부합한 매체라면 어떤 것이든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목탄으로 그린 그림은 물론 사진과 디지털 출력 작품, 또한 설치 미술까지 선보인다. 1999년에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도 했다. 제가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고 이제 우리 일상적으로도 보면은 애니메이션이라는 매체가 굉장히 대중적이고 가까이 있고 또 접하기도 쉽고요. 그러면 그 애니메이션만 갖고 있는 그 강점이 있어요. 그 그림을 움직인다는 것. 즉 말해서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상력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그 애니메이션이 좀 적합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그 작품을 하게 됐죠. 사상 관련 사진 앞에 희생자들의 이름이 떠오른다. 진훈 의식을 연상케 하는 이 설치 작품은 오석훈의 작품이다. 그는 일관되게 비디오 설치 미술을 통해 4.3을 형상화해온 작가다.
설치 작품까지 선보여지는 탄미협의 4.3 미술제. 4.3이라는 역사가 예술적으로 승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하게 해준다. 원래 4.3 미술, 역사 미술이라고 하면은 뭐 조금 주제의식이 무겁죠. 아무래도 역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좀 더 다양한 어떤 볼거리를 어떤 미술이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 그리고 개별 작가들에게 어떤 그런 예술적 어떤 상상력을 최대한 어떤 그런 공간을 열어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매체의 다양성은 앞으로도 적극 그렇게 권장해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죠. 2003년 탄미협은 지난 활동에 한 획을 그었다. 10년간의 작품들을 모아 한 권의 도록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도록은 의외의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세계적인 석학으로 미국 패권주의에 저항해서 반체제 양심이라 불리는 노엄 촘스키 교수의 주목을 끈 것이다. 도록을 받아본 촘스키 교수는 탄미협에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내왔다. 어떤 생각을 같이 한다. 여러 가지로 해서 4.3의 것을 의무화. 4월 3일 12년을 맞이하는 4.3 미술제가 시작됐다. 지금까지 저희들 타이틀에서 여러 가지 길에 대한 모색들이 있습니다. 4.3 미술제는 도내에서는 드물게 남녀노소가 찾는 전시회다. 가족이나 단체로 관람하는 모습도 종종 눈에 띈다. 그만큼 작가들의 어깨도 무겁다. 지금 우리 세대들하고 지금 우리 신진 우리 회원들 간에 뭐 갭이 있겠죠. 물론 형식적인 갭도 있고 또 표현 기법상에서의 어떤 그 차입점도 있는데 하나의 그 역사 주제를 갖고 같이들 이렇게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어떤 정체성이라 그럴까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 참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도 이런 그 역사 주제전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다행스럽게 호기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런 현실 참여적이다, 뭐 어떻게 뭐 민중적이다 이런 말보다도 쉽게 우리가 지금까지 그 순수 회화는 어떤 그 작가 자기 자신만이 그 향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좀 더 대중들에게 그동안 묻혀있던 역사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4.3을 형상화한 작품들 앞에서 오래 머물렀다. 어쩌면 4.3을 형상화하는 일은 작가들에겐 힘겨운 일이다. 역사와 예술을 함께 껴안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역사에서 멀어지면 의미가 사라지고 예술에서 멀어지면 사실만 메마르게 남게 된다. 역사와 예술의 어느 지점에서 행복한 만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4.3을 그리는 화가들의 과제일 것이다. 그 과제를 숙명처럼 안고 작업하는 화가들. 그들이 있어 우리의 4.3은 영원히 되살아날 것이다.